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을 공인중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계약을 통해 뼈저리는 후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하고 다니던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제 지인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초년생 대상 안전한 방 구하기 관련 현장 강의를 나갈 때도 꼭 언급했던 부분인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복 대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수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많이 출연한 사람입니다. 방송에서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분인데요. 서경석 씨가 몇 기냐고 물어보니 10기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서경석 씨가 앉아서 몇 기인지 물어보니 예우가 없다고 면박을 줍니다. 물론 방송상 장난으로 한 거죠. 실제로 개그맨 서경석 씨는 공인중개사 32회 합격자입니다. 10기가 32기 보고 군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웬걸,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박종복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 자체가 죄는 아니니 그렇다 쳐도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공인중개사라 사칭하는 저 뻔뻔함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억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자산을 6조까지 불려준 부동산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박종복 씨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박종복 씨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TV 프로그램은 지금 모든 영상이 전체 삭제 중입니다. 이번 이슈를 떠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언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검증을 안 한다 쳐도 방송사에서는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검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검증도 없이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맛집 프로그램은 진짜 맛있어서 맛집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당 음식점이 돈을 방송사에 지불하여 광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분들도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쇼닥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쇼닥터란 지상파, 종편 등의 케이블 채널에서 간접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서 의학 건강방송에 출연하여 유사, 보건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를 칭합니다. 다이어트에 탁월한 식품이라고 하면서 별 말도 안 되는 효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침 프로그램 옆 채널에는 해당 식품 홈쇼핑이 열려있고 의사의 말을 신뢰한 시청자층은 거리낌 없이 그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불티나게 사는 거죠. 광고주, 방송사, 의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했던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청소 중독남으로 출연했던 이분은 어느새 나는 자연인이다에 자연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산중생활 5년째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했었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종편이 아닌 지상파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즉 부동산에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공인중개사라고 별 거리낌 없이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직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중개보조원이든 공인중개사이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중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중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개업한 개업 공인중개사, 즉 사장이 있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들어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무엇일까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중개업자입니다. 중개 업무 관련 단순 업무만 보조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함에 절대 공인중개사라 쓸 수 없고 주요 직급은 실장, 이사, 부장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4시간 동안 직무교육 이수 후 바로 투입됩니다. 이 직무교육도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수시로 찾아오고 이에 비례하여 수시로 퇴사합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 퇴사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을 게 없으니 밑도 끝도 없이 행동을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채용을 해보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들을 보면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내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분들 중에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저런 차 타고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함 받아보면 거의 100% 중개보조원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공인중개사 공부는 보통 최소 2년 정도 공부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잘못된 물건 중개로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책임 의식이 과연 똑같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청렴결백한 것도 아니고 모든 중개보조원이 나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는 절대 피해야 하지만 확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겠죠. 단 확률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또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과연 안전하게 중개를 하려고 할까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리수술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간호조무사가 800번이 넘는 대리수술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마취를 하게 되면 누가 수술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직접 수술을 대신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병원 입장에서 많은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는 한정적이라면 저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800번 넘게 했는데 의료사고가 실제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났다면 그 간호조무사의 의술은 후덜덜한 수준이겠죠. 하지만 그 간호조무사의 의술이 엄청나더라도 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길 일반 대중사람이 있을까요? 대리수술은 난리가 나는데 왜 중개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국가에서 방관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해서 중개 계약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잘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공부와 실제 공인중개사의 실무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이 실제로 현장 실무에는 그렇게 큰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중개보조원에게 계약한 고객들입니다. 그럼 해당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함을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공인중개사 명함이고 오른쪽은 중개보조원 명함입니다. 이름 위에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자 공인중개사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전무 윤땡호입니다. 명함 그 어느 부분에도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무라 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직급 줄 때 쓰는 명칭으로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근무 경험이 3년 이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루밖에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무소에 투입되어 여러분 앞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함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사무실의 사업자 등록증 및 실무교육 이수증,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확인합니다. 업무 경험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까지 2중, 3중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중개를 의뢰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상 절대 명함에 공인중개사라 칭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중개보조원의 보통 직급은 실장, 부장, 이사입니다. 또는 과장도 있고요. 이런 분은 거의 99%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는 명함을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명함을 안 주는 분들에게는 꼭 명함을 요청을 해서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정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검색합니다. 그럼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공간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클릭하고 상세 검색에 부동산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직원 이름과 그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면 중개보조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검색해 본 건데 여기는 직원이 모두 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실상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경험상 공인중개사 대 중개보조원 비율은 2대8 정도 돼 보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2이고 중개보조원이 8입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사무실 특성상 굉장히 근속연수가 짧습니다. 쉽게 말해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딴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쉽게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정말 팩트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정확한 통계 산출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통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퇴사자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담이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인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여러 직원을 두고 일하는 부동산의 경우 진짜 그 직원들 중 공인중개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처 직원들이 많은 부동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중개보조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명함을 통한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쉽고 빠르게 해당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잣대입니다.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분들 무분별하게 직원 채용하지 마십시오. 직원 많이 뽑아놓고 관리도 못할 거면 왜 뽑나요?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고객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개보조원의 사고 발생 시 기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분들 일 좀 하십시오.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근절 규제 법안이 제출된 지 언제인지 아직까지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소당 중개보조원 직원 비율 상한제도 아직까지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의도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제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호구당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이건 그냥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부동산 직원의 말을 잘못 듣고 그를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한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도 돈을 많이 벌고 고객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나만 돈을 많이 벌고 고객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 방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신원이 불확실한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시장 교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언론을 통해서 간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공인중개사로 근무함으로써 직접 경험한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개인이 나쁘고 모든 고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중개인도 있고 갑질하는 손님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인들을 불신하는 문화를 만든 부동산 직원들은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문제나 사고를 일으킨 분들은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호갱되지 맙시다. 모르면 여러분만 당합니다. 제 영상이 편가르고 싸우자는 영상은 절대 아니고 저의 이야기가 절대 일반화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례에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법 영상이 조회가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